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과 세계 뉴스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 크록스가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다는 소식입니다. 크록스는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목표를 업데이트하고 생물순환 및 생물 기반 콘텐츠를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영국 정치인들이 러시아 장난 전화에 속았다는 소식입니다. 전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을 포함한 여러 정치인들이 러시아 장난 전화에 속아 대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FN 서밋에서 패션 업계의 리더들이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소식입니다. 패션 브랜드의 성공은 강력한 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 시청해주세요. 야후 US의 보도에 따르면 크록스는 2023년 지속 가능성 및 형평성 목표를 향한 진전을 자세히 설명한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크록스는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로 한 목표를 밝히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물순환 및 생물 기반 성분을 증가시키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8월부터는 크로슬라이트 화합물의 월 평균 20% 이상의 생물순환 성분을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2022년에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또한 크록스는 골드 크락스 뉴 라이프라는 신발 회수 프로그램을 모든 소매점과 온라인 고객에게 확장했습니다. 크록스의 지속 가능성 부문 부사장인 디에나 브레터는 우리가 성장하는 방식은 중요하며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모든 활동에 주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에는 1,200만 달러 이상의 기금과 신발을 기부하며 보다 포괄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더 인디펜던트는 최근 데이비드 카메론 전 영국 총리가 러시아 사기꾼으로부터 전화에 속은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크렘린의 전술 중 하나인 허위 정보 전략의 일환으로 카메론은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사칭한 러시아 사기꾼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러시아의 장난꾸러기 듀오인 블라디미르 쿠즈네초프와 알렉세이 스토랴로프는 세계 지도자들을 사칭하여 장난을 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외에도 수엘라 브레이버맨 전 내무장관이 유튜브 장난꾸러기들에게 속아 도래의 멍청이 상을 수상한 사건, 나이젤 파라지가 IRA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읽는 장면, 그리고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아르메니아 총리를 사칭한 러시아 사기꾼과 18분간 통화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야후 US의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뉴욕에서 열린 FN 서밋에서 신발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중요한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핫리스트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서밋에서는 업계를 이끄는 한마켓, 소매 혁신, 인공지능 혁명,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등이 주요 논의 주제였습니다. 골든구스의 CEO 실비오 캄파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며 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크록스의 앤 멜맨과 미셸 풀 역시 리더십이 조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며 여성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푸마와 PBH의 고위 임원들은 DEI를 위한 로드맵에 대해 논의하며 직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데커스의 CEO 데이브 파워스는 모든 직원이 환영받고 들리고, 보이고, 권한을 부여받고, 돌봄을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팀워크와 신뢰가 최고의 업무 성과를 이끌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글로브 앤드 메일 밴쿠버의 세인트 앤드류스 웨슬리 유나이티드 교회에서 열린 퀴어 프롬은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채로운 조명과 무지개 장식 아래에서 춤을 추며 기쁨과 자부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 행사는 자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했던 많은 LGBTQ 사람들이 청소년 시절을 다시 쓰고 진정한 자신을 축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들은 프롬을 처음 경험하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에서 큰 의미를 찾았습니다. 1969년 스토널 항쟁을 기념하며 이 행사는 LGBTQ 커뮤니티의 기쁨과 연대감을 재확립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워싱턴에서 열린 첫 3자 회담에서 미국, 일본,
한국은 첨단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물품의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강화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 지나 라이몬도와 일본 경제산업상 사이토 켄,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은 공급망 협력을 논의하며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에 대해 경계하며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기술 이전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하며 규제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북한은 다탄두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은 그 기술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이 다탄두 미사일 개발의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지만 한국군 당국은 미사일이 초기 단계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다탄두 미사일을 통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방어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한국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이 다탄두 미사일 개발을 위한 초기 단계 테스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터란토 스타어. 중국 정부의 녹색기술 산업 보조금은 전 세계에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중국 제조업체들은 지난 10년 동안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의 비용을 80에서 90% 낮추며 청정에너지 경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 GV에 대해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EV에 100% 수입 관세를 부과했고 EU는 38%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캐나다도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캐나다 소비자들이 저렴한 중국산 EV를 구매하는 것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EV 채택을 늦추며 기후 목표 달성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경쟁이 없으면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저렴한 EV를 생산할 동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호주에서는 중국산 EV가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산 EV가 서구의 자동차 제조업체를 능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캐나다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소비자와 기후 변화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 중국의 일부 조선업체들은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와의 오랜 관계를 끊고 있습니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와이선 뉴 에너지즈는 최근 러시아와의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와 거래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후 나온 결정입니다. 분석가들은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와의 거래를 단념하게 만들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이 지리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고객 기반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러시아는 중국 조선업체들에게 큰 시장이었지만 제재로 인해 이러한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업체들은 이제 서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극 항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재가 이러한 협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일부 조선업체들은 러시아와의 거래를 포기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조선업체들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재를 시행하거나 대체 결제 시스템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더 인디펜던트. 리시 수낙 총리는 보수당의 최신 충격적인 선거 포스터로 인해 절박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는 총을 겨누는 듯한 자세를 취한 세 사람, 특히 아이를 보여주며 노동당에 항복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수낙 총리는 이 이미지를 옹호하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거이며 사람들에게 중요한 선택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당 지도자 키어 스타머는 이 이미지에 대해 정말 절박한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브랜던 콕스는 노동당이 당신의 가족을 총살할 것이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수낙 총리는 노동당 정부가 국가에 매우 해로울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동당의 세금, 복지 및 이민 계획에 항복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낙 총리는 또한 노동당이 러시아와 북한 같은 적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이 큰 차이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수낙 총리는 스타머에 대한 더 많은 개인 공격을 통해 보수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더 시드니 모어닝 헤럴드. 축구는 필드 안팎에서 미세한 차이로 결정되는 경기이다. 그레이엄 아놀드는 7개월 전 이를 간파하고 2026년 월드컵을 향한 길에서 작은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아시아컵에서 호주가 한국을 이기지 못해 피파 랭킹에서 58점 차이로 뒤처진 것은 큰 타격이었다. 이로 인해 호주는 월드컵 예선에서 일본과 이란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과 같은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 월드컵이 32팀에서 48팀으로 확대되었지만 호주의 예선 과정이 쉬울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호주는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밀려 플레이오프를 통해 월드컵에 진출했으며 아시아컵에서도 2015년 이후로 8강을 넘지 못했다. 호주 축구팀의 진정한 실력과 깊이를 검증할 시간이다. 니케이 아시아. 뉴욕 인도의 채권 시장은 제2호 픽 모건이 신흥시장 채권 지수에 포함되면서 해외 자본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인도의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제2호 픽 모건은 앞으로 10개월 동안 인도 정부 채권의 비중을 1%씩 증가시켜 1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약 2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의 자본 유입을 의미한다. 인도의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로 월드뱅크는 2024년에 6%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는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와 함께 지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외국 자본의 유입은 인도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블룸버그도 내년부터 인도 채권을 지수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 크렘린이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발표했을 때 서방은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푸틴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었다. 이 동맹은 상호방어 협정을 포함하며 이는 아시아와 전 세계의 지정학적 계산을 변화시킨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제 자신들의 방어 카드를 내세워 다른 국가들을 자신들의 진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는 세계를 제1차 세계대전 전의 상황으로 되돌릴 위험이 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정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더욱 높이며 이는 미국과 러시아를 충돌로 이끌 수 있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러시아는 이제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 알자지라. 이란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이 2명 사퇴한 후 좁아졌지만 선거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테헤란 시장 알리레자 자카니와 정부관리 아미르 호세인 가지자데 하셰미가 사퇴하면서 결선 투표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에브라힘 라이시와 외무장관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을 포함한 7명이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한 후 1년 앞당겨졌다. 가디언 카운슬이 승인한 6명 중 보수적인 현직 국회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강경파 사에드 잘릴리, 유일한 중도 후보 마수드 페제시키안, 보수적인 무스타파 푸르 모함마디가 남아있다. 결선 투표가 7월 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잘릴리나 갈리바프가 사퇴하지 않는 한 확실해 보인다. 니케이 아시아. 도쿄 일본, 미국, 한국이 목요일 동중국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및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합동 군사 훈련을 시작했다. 3일간의 프리덤 엣지 훈련에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헬리콥터 항모 2세와 이지스 구축함 아타고 미국의 핵 추진 항모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참가한다. 한국의 구축함과 세 나라의 항공기도 참여하며 훈련은 한국 제주도 남쪽 공해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훈련은 동아시아 3국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의지를 표현하며 협력적 탄도 미사일 방어, 공중방어, 대잠수함 전투, 수색 및 구조, 해상 차단 및 방어적 사이버 훈련에 중점을 둔다.
이는 북한의 반복적인 탄도 미사일 시험과 중국의 군사활동 증가에 대한 우려 속에서 진행된다. AP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시아 월드컵 예선 3라운드에서 세 번째 연속으로 같은 조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바레인, 중국, 인도네시아와 함께 C조에 속하게 되었다. 아시아의 자동 배정팀 수는 2022년 4팀에서 2026년 8팀으로 증가했다. 각 조의 상위 두 팀은 월드컵에 자동으로 진출하며 3위와 4위 팀은 4라운드 예선에 진출해 추가 두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A조에는 이란과 아시아 챔피언 카타르가 속해 있으며 우즈베키스탄과 중앙아시아 이웃 키르기스스탄도 첫 출전을 노린다. 한국은 11번째 연속 월드컵 진출을 목표로 C조에서 이라크와 쿠웨이트,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과 경쟁한다. 3라운드는 9월에 시작하여 2025년 6월에 종료된다.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6도 팀이 신중하게 선별한 최신 브리핑 보고서와 분석적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 통찰력은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언론 매체, 시사연구소, 정부기관 및 전문가들의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인 시각을 얻기 위해 이러한 자료들을 탐색할 것을 권장합니다. 6도 브리프의 공식적인 입장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의사 결정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6도 팀은 경험 많은 언론 전문가, 학문적으로 교양이 있는 학자, 성공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선구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언론 기관입니다. 6도 브리프를 여러분의 전문적인 요구에 맞게 맞춤화하기 위해 웹사이트 6도브리프.com에서 다양한 브리핑을 구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메일로 6도 브리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News breaks, buzz the ground. Stories spin, walls come down. Voices merge in the sound. Faces mix in the crowd. Broadcasters paint the scene. World events on our screen. Every link a different theme. Words collide in the stream. 6 degrees connect the dots. Background stories more than us. Hear the voices rise aloft. Truth unveils in every spot. Cultures clash across the globe. Spin the threads in a strobe. Every story wears a robe. Truth and lies in their code. Journalists dig real deep. Secrets out, they don't sleep. Every angle they will keep. In the news we take a leap. New perspectives